17일 한국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치를 베트남은 현재 중국 다롄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어젯밤에 중국과 친선 경기를 펼쳐서 최악의 거친 경기로 0대2 패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중국 축구와 쿵푸 축구로 맞대응하다가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지난 패배를 서력한 중국은 축하를 하면서 기뻐하며 놀고 있습니다. 중국과 수준이 비슷해진 베트남이 이제 한국과 친선 경기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트루시에는 베트남을 상대로 최정예 멤버를 총출동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실익이 없는 베트남전 때문에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과 같은 해외파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평가전을 통해서 귀한 경험을 하고 경기력이 새롭게 발전하게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한국이 선택한 평가전 상대는 13일 튀니지, 17일 베트남입니다. 피파 랭킹은 한국은 26위, 튀니지는 29위, 베트남은 9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아프리카의 강호로 아프리카 지역 축구대회에서는 4강과 5승까지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역대 전적도 1무 1패인 만큼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튀니지는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수도 있고 친선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튀니지와의 친선 경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한국 대표팀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베트남전입니다. 한국이 왜 최정예 대표팀으로 베트남과 평가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력은 하나도 없고 최악으로 한국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파 랭킹의 차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팀입니다. 역대 전적도 24전 17승 5무 2패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클리스만은 베트남을 상대로 다양한 선수 기용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많은 축구 팬들은 베트남을 상대로 클리스만의 축구 철학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죽기 살기로 이겨보겠다고 덤벼들 것이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클리스만의 바램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 베트남전은 피파 랭킹 관리부터 전력 점검까지 모든 부분에서 실력은 없고 위험 부담만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대표팀은 과거 박항서 감독 당시의 팀 컬러와 상당히 다릅니다. 공격 축구를 하겠다며 거칠어지기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트루시에 감독은 한국전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항서와 비교되어 온 트루시에 감독에게는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임 베트남 감독이었던 박항서의 한국과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트루시에는 그동안의 비난을 한 방에 다 해결하게 됩니다. 베트남으로서는 저도 그만인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클리스만은 갑자기 아시안컵을 대비해서 밀집 수비를 타개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수비를 강화하고 거칠게 덤벼들 때에 한국 공격진들이 잘 뚫어 나가고 득점까지 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상대팀들이 모두 이렇게 죽자 살자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클리스만은 손흥민을 경기에서 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단호하게 발언한 것입니다. 클리스만은 지금 손흥민은 덜 피곤하다. 손흥민도 100% 뛰고 싶어 할 것이다. 나도 대표팀 선수를 해봐서 그 열심을 잘 알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는 11월부터 시작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을 겨냥한 마지막 점검입니다. 클리스만은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들을 불러서 최정예로 두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은 클리스만 감독이 잘 관리해주기 바란다라고 공개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클리스만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훈련량은 조절해주지만 경기에서 교체하거나 빼거나 하지는 않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어제 베트남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 스타일입니다. 실제 어젯밤에 열린 중국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베트남 선수는 거친 경기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조금은 편파적인 판정은 있었지만 베트남 축구가 거친 축구로 스스로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 축구의 한 이정표를 기록했다라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웨이보에 쏟아지는 축하 글들을 보면 정말 놀고 있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입니다. 중국에 패배한 베트남은 남은 평가전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수원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0대2 패배를 한 베트남은 더 거친 축구를 하는 우즈베키스탄을 상대합니다. 베트남은 13일 중국 다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8회 연속 아시안컵 본선 무대를 밟은 강팀입니다. 2011년 대회에서는 4위를 차지한 적이 있으며 상당히 거친 경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4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한국과 준결승전에서 붙어서 한 명의 우즈벡 선수가 거친 태클로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다시 우즈벡과 거친 경기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또 패배를 한다면 한국전 승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경기를 모두 패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에서 더 거칠게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베트남 축구가 갑자기 이렇게 쿵푸 축구로 바뀐 것은 트루시에 감독 부임 이후입니다.
베트남 축구는 현재 피파 랭킹 96위이지만 박항서 감독 부임 이후에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100위권 밖에서 계속 밀려나 있다가 2018년 7년 만에 99위로 100위권 진입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기량이 급속도로 향상되었고 주요 국제경기에서 화려한 우승 신화를 써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에 베트남 축구에서는 충격적인 패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동남아 올림픽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탈락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 베트남은 캄보디아 프놈펜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2대3으로 패해버렸습니다. 태국에 이어 2위로 겨우 조별리그를 통과한 베트남은 이날 캄보디아 선수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박항서의 베트남 축구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분노가 높았습니다. 박항서 감독 시절 베트남 U22 대표팀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 우승은 베트남이 6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탈환한 대회로 최고의 드라마를 쓴 경기였습니다. 박항서 매직으로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 최강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한 우승이었습니다. 전년도인 2018년 AFF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베트남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루시에 감독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축구에 새로운 철학을 도입하고 있다라며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그러면서 박항서 축구를 비판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축구는 수비 전술로 수비에 집중하면서 동남아 수준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었다라며 박항서의 수비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루시에는 그러나 베트남 축구는 월드컵 예선에서 10번 중에 8번이나 패배했다. 이제 베트남은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축구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베트남 축구가 부진한 것은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시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부임 이후 베트남의 한국 축구의 장점을 많이 전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강인한 체력 그리고 거친 몸싸움을 내세우는 축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3백 수비로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 공격으로 빠른 공격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체력이 약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허물고 강력한 한국 축구 스타일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트루시에는 박항서의 3백 수비를 비난하면서 더 무서운 공격 축구를 보여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후 베트남 축구는 트루시에 감독의 말대로 뒤죽박죽 플레이 스타일로 계속 패배를 해왔습니다. 공격 축구를 한다면서 갈수록 경기가 거칠어졌고 베트남 선수들은 경고와 퇴장을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공격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상대팀을 이기려고 하다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 축구는 17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4위를 기록했던 베트남이었습니다. 이런 베트남을 상대해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클리스만입니다. 최정예로 밀집 수비를 뚫는 실전 경험을 하겠다라는 클리스만입니다. 누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줄 사람이 없을까요?